최근 잉글랜드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이 선임되면서 가장 큰 이슈는 해리 케인의 부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였습니다. 케인은 최근 350분 동안 골을 기록하지 못하는 심각한 부진에 빠졌는데 축구 전문가들은 전술적 변화가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케인은 투엘 감독의 지휘 아래 45경기에서 44골을 기록하는 최고의 활약을 펼쳤지만 이번 시즌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투엘 감독이 미넨 시절 손흥민을 연구하며 케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케인이 투엘의 전술 아래에서 더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 최근 잉글랜드 대표팀의 감독직을 맡게 된 투엘 감독이 과연 케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투엘 감독은 손흥민과 케인이 역대 최강의 듀오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밝혀 많은 축구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자세한 소식, 발빠른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서로를 완벽하게 상호 보완하는 역대 최강의 듀오라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평가에 변동이 생기고 있습니다.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며 손케 듀오가 해체되면서 두 선수 모두 그라운드에서 서로의 부재를 크게 느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최근 축구 전문가들은 손케 듀오에서 손흥민의 역할이 더욱 핵심적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공간 창출이 케인의 득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죠. 해리 케인의 최근 부진은 이번 시즌 통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데스리가 5라운드에서 레버쿠젠을 상대로 뮌헨은 경기 내내 우위를 점했지만 케인은 터치를 고작 20번밖에 못하며 슈팅을 한 번도 시도하지 못했고 다시 한번 큰 경기에서 삭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팀 전체가 좋은 폼을 보였던 만큼 케인의 부진은 더욱 아쉬움을 남길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그 이후에도 케인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프랑크푸르트 원정 경기와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연속으로 침묵하자 축구 전문가들은 케인의 부진으로 인해 뮌헨의 공격이 답답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케인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술적 차이가 꼽히고 있는데 케인의 기대 득점값은 지난 시즌 약 한 골에서 이번 시즌 0.5골로 크게 떨어졌고 90분당 슈팅 횟수도 4.6회에서 3.57회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케인의 기량 저하보다는 투엘 감독과 콤파니 감독 간의 전술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투엘 감독이 케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손흥민을 연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다수의 축구 전문가들은 뮌헨의 르로이 사네에게서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이 보인다고 평가할 정도였죠. 또한 케인 역시 손흥민과의 콤비네이션 플레이에 익숙했던 만큼 팀 동료인 자말 무시알라에게 손흥민처럼 플레이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케인이 손흥민과 함께했던 공격 패턴을 뮌헨에서도 구현하려는 의도였죠. 문제는 흉내는 어디까지나 흉내일 뿐 손흥민을 따라하는 건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또한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최고의 클럽에서 뛰는 정상급 선수들에게 특정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모방하라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결국 투엘 감독의 이런 접근은 팀 내에서 불만을 일으켰고 이 방식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슷한 문제가 잉글랜드 대표팀에서도 나타났다는 사실인데요. 올리 와킨스는 손흥민의 역할을 재현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케인과의 호흡을 기대했습니다. 그는 케인이 손흥민처럼 침투하는 자신에게 패스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손케 듀오의 재현을 목표로 삼았었죠. 와킨스는 손흥민의 역할을 완벽히 재현해보겠다고 확신했지만 실전에서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세르비아전에서 케인은 전반전 동안 단 2번의 터치에 그칠 만큼 부진했고 와킨스와 케인의 호흡은 손흥민과의 조화만큼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축구 전문가들은 와킨스가 손흥민처럼 상대 수비수들을 유인하는 능력이 부족하기에 케인이 전방에 고립되는 경향이 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손흥민의 스타일은 단순히 따라한다고 해서 쉽게 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그의 플레이는 더 깊이 있는 축구 지능과 탄탄한 기본기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케인의 끝없는 부진에 잉글랜드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을 귀화시켜야 한다는 농담 섞인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케인에게는 손흥민과 같은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선수들이 올리 와킨스처럼 손흥민의 역할을 자처하며 케인과의 시너지를 재현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그 결과 잉글랜드는 2024 유로 결승전에서 스페인을 상대로 또다시 패배하며 트로피와는 인연이 닿지 못했습니다. 현재 해리 케인은 클럽과 대표팀 모두에서 손흥민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무려 350분 동안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는 심각한 부진을 겪고 있는데 이는 케인 커리어 통틀어 처음 있는 매우 굴욕적인 기록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잉글랜드가 독일 국적의 토마스 투엘 감독을 새로운 사령탑으로 선임한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케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라도 투엘 감독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었죠. 손흥민을 연구했던 투엘 감독은 케인의 플레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자회견에서 투엘 감독은 부진한 케인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그의 답변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바로 케인은 여전히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고 그의 득점 본능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하며 케인의 폼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이어 투엘 감독은 케인을 살리기 위해서 케인이 가장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토트넘 시절 손흥민과 함께했던 손케 듀오가 왜 역대 최강의 듀오로 평가받았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빠르기만 한 윙어가 아니었다. 그는 경기 내내 케인의 움직임을 읽고 최적의 찬스를 만들어줬다. 손흥민이 공간을 창출하면 케인은 그 틈을 정확히 활용했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많은 선수들이 케인에게 익숙한 패턴을 제공하려고 손흥민을 모방하려 했지만 그 시도들은 한계가 명확했던 이유는 분명한데 손케 듀오가 강력했던 이유 중 하나는 두 선수 모두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골결정력과 이타심은 함께 공존하기 힘든 능력이지만 이것이 가능했던 손흥민의 독보적인 능력은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요소였다. 이처럼 투엘 감독은 케인의 성공에 있어 손흥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의 공간 창출 능력과 골 결정력, 그리고 이타적인 플레이가 케인의 득점력을 극대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짚었습니다. 또한 투엘은 손흥민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를 잉글랜드 대표팀 내에서 찾는 것이 이번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축구 전문가들은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현재 잉글랜드 대표팀에는 필 포든과 부카요 사카 같은 뛰어난 윙어들이 있지만 이들 모두 왼발잡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돌파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위협할 수 있지만 골 결정력 면에서 손흥민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들이 손흥민의 역할을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균형 있게 해내는 능력뿐만 아니라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상대 수비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반면 포든과 사카는 한쪽 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양발을 모두 활용하기에 더욱 강력했던 손케 듀오를 재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명확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케인의 스타일에 맞춘 전술보다는 다른 선수들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전술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역할을 대신하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이죠.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